어느 날 왕실 점쟁이가 한 남자를 찾아왔는데 그의 이름은 이속. 그는 춘천 고을 전직 수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잘것없는 일개 고을 전직 관리에게 왕실의 점쟁이가 찾아왔을까요? 바로 왕의 명으로 사윗감을 고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조선 제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주팔자가 어떻게 돼요? 무슨 까닭으로 묻는 건가? 왕명이다. 왕의 사윗감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나는 왕의 딸과 혼인을 맺고 싶지 않다. 이속은 단칼에 태종의 딸을 거절한 거죠. 점쟁이는 그 길로 태종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나도 근본이 바르지 못한 이속의 지방과는 혼사를 맺고 싶지 않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한 태종은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속의 말이 심히 불공하다. 왕과 왕비 사이에서 낳은 딸을 공주, 왕과 후궁 사이에서 낳은 딸을 옹주라고 구분지어 불렀습니다. 이들에게는 풍계와 그에 따른 녹봉도 주어졌죠. 궁궐 안여인은 내명부, 궁궐 박사대부 집안 여인은 외명부로 나누어 풍계를 내렸습니다. 왕의 딸은 결혼하면 궁궐 밖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외명부 풍계를 받았어요. 이속은 왜 태종의 딸에게 퇴짜를 놓았을까요? 만약 궁인의 딸이라면 내 자식은 죽었다. 이속이 태종의 딸을 퇴짜 놓은 이유는 신부감의 어머니가 궁녀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원경황후가 아꼈던 몸종 출신인데 자신을 모시던 몸종을 남편 태종이 건드린 거죠. 아내 민씨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태종에게 청해받아 결국 그녀는 후궁 자리에 올랐으며 그녀가 퇴짜 맞은 신부의 어머니인 신빈신 씨입니다. 신빈시 씨와 태종 사이에는 3남 7녀를 두었고 그 첫 번째 딸이 바로 이속에게 퇴짜 맞은 정신 옹주인 것입니다. 민 씨를 배신하면서까지 총애하던 신빈신 씨를 모욕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첫째 딸인 정신 옹주에게 치욕감마저 선사한 이속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속은 태종을 잘 몰랐던 걸까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정치 백단, 신하들을 아주 잘 사용할 줄 알았죠. 태종은 화가 풀리지 않았고 이속의 문제를 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신하들과 논한다고는 하지만 신하들에게는 이미 정답은 정해졌어요.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다. 너희들은 답만 말하라 이거죠. 여러 경에게 일렀다. 이속에게 아들이 있으므로 내가 궁인의 소생을 출가시키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 그 사주팔자를 물으니 이속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만일 건궁주의 소생이라면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 하고 사주팔자를 바치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슨 마음인가? 한쪽은 비록 천하지만 한쪽은 한나라의 왕인데 이속이 왕실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뭐라고 하지? 에라 모르겠다. 이속의 죄가 대력에 관계되니 대역의 죄인 삼족을 멸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신하된 자가 누가 베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경등이 말이 그러하나 아이들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베는 것은 내가 어찌하고자 하는 일이겠는가? 경등은 다시 사리에 합당한 것으로 의논하여 아뢰라. 이후 조정 대신들은 이속이 왕실을 업신여긴 대역죄로 사형에 처하고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상소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과한 벌이다. 태종은 마치 자비심을 베풀 듯 이속을 지방의 관노비로 전락시키고 그의 전 재산을 전부 몰수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이속의 아들에게도 향해졌는데 그의 아들은 평생 장가도 가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했으며 왕의 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한마디에 이속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속이 정신 옹주를 퇴짜 놓은 지 20일 후 태종은 파평으로 유배간 윤양을 한양으로 급히 불러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윤양의 집안은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명문사대부였으며 윤양 또한 호조판서에 오른 사람이었죠. 호조판서는 오늘날 재정경제부 장관에 해당하는 관직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윤양은 유배를 갔을까요? 윤양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공신들에게 지급한 밭을 회수해야 한다고 왕에게 청원을 하다가 공신들의 미움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고 파평으로 유배 보내진 거죠.
어느 날 태종에게 윤양의 처남이 찾아왔어요. 윤양이 그의 아들과 정신 옹주의 혼인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왕에게 전해주자마자 태종은 당장 윤양의 유배형을 풀어주고 오늘날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형조판서의 관직을 내리고 과전까지 주었어요. 사실 윤양이 파주로 유배를 갔다 하더라도 일개 전직 수령인 이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문사대부 집안이었죠. 어머니가 천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퇴짜 맞았던 정신옹주는 그보다 훨씬 좋은 명문 사대부가인 윤양의 아들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옹주의 경우처럼 조선 건국 초에는 왕실 자녀들이 혼인할 나이가 되면 중매인을 내세워 혼처를 찾아 사주팔자 등을 따진 뒤 궁합이 맞으면 혼인의 뜻을 전해 혼례를 올리는 중매혼이었습니다. 왕실의 자녀들 또한 똑같이 했는데 태종은 정비인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서 사남사녀, 나머지 후궁 사이에서는 팔남 13녀를 두어 총 2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들 모두 구색에 맞게 시집, 장가 보내는 건 태종에게도 힘든 일이었죠. 심지어 이속 같은 사람에게도 퇴짜를 맞았으니까요. 태종은 딸인 정신옹주가 혼처를 구하는 과정을 겪은 뒤 다시는 왕의 자녀들이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왕실 자녀를 위한 특별한 혼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간택제도. 왕의 자녀들이 혼인할 나이가 되면 전국의 혼인을 금지하는 금혼령이 내려진 뒤 후보자들을 궁궐에 모아놓고 배필을 뽑는 제도입니다. 우선 똑같이 공주가 혼인 정년기인 10세 안팎에 이르게 되면 그 또래의 소년들을 혼인하지 못하게 금혼령이 내려져요. 그 다음에 동자 봉단령이 내려지죠. 왕의 딸과 혼인할 자격을 갖춘 소년의 사주팔자, 거주지, 가문의 내력 등을 적은 단자를 관가해내면 동자 봉단을 보고 후보자를 추리는 거죠. 예조에서 부마 간택날을 잡아서 후보자에게 통보해주면 후보자로 뽑힌 소년들은 간택일에 궁궐로 들어와 왕과 왕비에게 선을 보입니다. 간택은 3차례에 걸쳐 하며 최종 선택을 받은 소년이 왕의 딸과 혼례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마가 되면 품계는 관료직의 최고 품계인 정일품 아래인 종일품이 주어지는데 지금의 차관급에 해당되지만 조정의 행정관리로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해 두고 녹복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는데 조정 관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남성이 부마를 원했을까요? 사실 아무리 왕의 딸이라 하더라도 왕의 사위인 부마가 되는 것을 그다지 부러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부마가 되면 아무리 능력이 좋고 공부를 잘해도 벼슬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명문 사대부가 자제들 사이에서 왕의 딸은 신부감으로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간택된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고 왕의 딸은 지위가 남편보다 높기 때문에 아내를 모시고 살기도 해야 했죠. 만약 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내를 홀대했다가는 처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건 조선시대 사회에서 남자로서 권력과 자존심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또한 첩을 두지도 못하고 왕의 딸인 아내가 죽은 뒤에도 재혼할 수도 없게 법으로 금지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부마가 되면 얻는 것만큼이나 많은 족쇄가 주어졌고 이를 감당할 남성이 부마가 되는 것인데 이는 곧 남자로서 권력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